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주식구조대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이번 주 너무나 힘든 시장을 견디셨죠? FOMC 회의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가 연일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 역시도 이 1,400원대를 머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이번에는 더 좋은 전략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이겨내실지에 관해서 오늘도 주말 주식구조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들 함께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대표님 먼저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먼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주식구조대는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영어 링크를 꾹 누르셔서요. 비밀번호 1004. 여러분들 계좌에 좀 천사가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저희가 비밀번호를 천사라고 지어봤습니다. 천사라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대표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 그리고 다음 주장에 어떤 전략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종목을 내가 손절을 해야 하는지 홀딩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들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주말 주식구조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고통 없이는 우리가 이 금리를 잡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노 페인이라는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내 계좌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지수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의 시장의 흐름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만들어져서 지수의 하락을 연출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이슈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출이 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9월달 FOMC 회의였죠. 그리고 예측했었던 것처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들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점도표에서 남은 2022년에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기타 국가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과 함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에서 2%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번 연도의 연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지난 8월 중순 이후로 현재까지 전반적인 투심의 흐름은 상당히 크게 눌려 있습니다. 특히나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추세의 분위기는 상당히 큰 낙폭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자체도 주간 하락률만 보더라도 최소한 마이너스 2%, 3%에서 많게는 5% 넘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깝게 2,300포인트를 일단은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날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난 7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최저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소위 말하는 지지선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9월 달에 FOMC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2022년 동안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는 FOMC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점도표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 1.25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0.75포인트와 0.5포인트가 남은 11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즉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즉 정점론이 아니다라는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현재 증시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들인데 만약에 또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다음 달 소위 말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그래도 시장의 예측보다 떨어진다라면은 이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조금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쉽지 않은 한 주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우리나라 역시나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3년 만에 1,350원 그리고 지금 현재 1,400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말 그대로입니다. 14년 전에 소위 말하는 금융 위기와 함께 지금 유사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한번 1,400원대를 돌파를 해 주어야 그 소위 말하는 저항의 벽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차 1,400원대에 있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1,400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빠른 시점에서 1,400원에서 1,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결국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주간이었다면은 다음 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주간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죠. 특히나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최후의 통첩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국민투표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증시의 하락을 역시나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소위 말해서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형성될 가능성은 이제는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저점권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점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눌렸다가 회복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냈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만약에 지금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도 않겠죠.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내가 아직은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힘든 장이 형성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버텨주셨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 결국에는 나올 만한 재료들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모습들이 나왔다가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지난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위 말하는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었지만 결국에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미래, 내적 가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가지고 좀 지금까지 잘 버티신 만큼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분명히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단기적인 급락세가 형성되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100개, 200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만 내가 제대로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 시장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해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해 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번 주에 급등 혹은 상승해주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연출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힘든 장이지만 힘든 장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면서 이러한 결과물을 좀 같이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종목군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 종목군들 혹은 새롭게 이 상승폭을 만들어준 종목군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히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드렸던 히든 종목 혹은 교육해드렸던 그 히든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내가 힘든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는 걸 아시지만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서 그래도 이 장에서 수익 낼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로 그래도 내 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 쉬운 장 아닌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내가 스스로 공략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희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대표님께 시장에 관한 진단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면은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오늘도 좋은 알짜배기 종목들 제공을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가 우리 또 상승률표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자, 보시면은 히든 종목 누적 상승률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버킷 스튜디오, 위메이드맥스,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강세를 나타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명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유일 로보틱스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 여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가온칩스가 이렇게 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이 장 막판에 거의 상한가까지 좀 도달을 해줬는데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에서 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에 관한 제공이 나갔다라는 부분들 자 40.74%의 수익률 함께 해드렸고요. 청담 글로벌 역시도 40% 넘는 수익률들 함께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이 로봇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 주 누적 상승률이 대표님이 주신 이후에 146%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시장을 좀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종목을 뽑아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하단에 QR코드 타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은 정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 주가 너무나 힘든 시장이었고 저만 하더라도 나 이제 시장을 좀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딱 일주일에 한두 개만 주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큰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비결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매번 얘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히 저희가 드린 종목군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종목군들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공략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1원이라도 싸게 매수를 해서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아서 결국에는 내가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는 수익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손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종목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좋은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게 좋은 종목이라고 했습니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매수 자리를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 좋은 매수 자리를 어떻게 공략하는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받아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힘든 장에서도 좀 함께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미션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제가 봤을 땐 TV도 안 보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명절 끝나고 난 그 첫 번째 거래일부터 지금까지 사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주간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마이너스 2%, 3%, 5%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거의 덮어놓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주말 이른 시간에 보신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제 말 그대로 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맞아요. 보고 계시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마찬가지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방송 조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송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인원이 많이 들어오신다면은 저희가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미션 한번 달아보도록 할 테니까는 그 미션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주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좀 시장에서 이 시장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내 자식들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종목군들이 아직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 시장에 관해서 내가 솔루션을 반드시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 계좌를 좀 지켜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금 시청하시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 QR코드를 아래에 걸어놨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그냥 켜시고요. 가져다만 대시면 되는데 보다 조금 멀리서 여러분들이 가져다 대셔도 이게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노란 링크가 하나 뜰 텐데 그 링크를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이 1004라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교육들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종목을 던져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종목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러한 기회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만큼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정말 많은 일정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 시장에서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온칩스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기회들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수익률 AS 해주실 시간인데요.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화면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던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났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희랑 함께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경험해 보셨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30%, 50%, 100%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승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 포지션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런 매수 포지션 공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해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계속 차근차근 5%, 10%, 20%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대명에너지가 무려 16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자, 저희가 언제 공략했다? 여기서 공략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공략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 달 내내 보여드렸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자, 그리고 결국에는 37,000원이라는 최고점을 찍고 현재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종목을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결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제가 드렸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응점,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희는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느 포지션에 매수를 잡아야 될지, 이러한 체크 포인트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한없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지수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따져보세요. 자, 매번 얘기를 드려요.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도 결국에는 종목의 변동폭을 보여주는 한 사유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했었을 때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 형성된 지지선을 보여주고 공략을 해서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떨어졌어요. 자, 다시 매수 포지션이 나왔으면은 뭐를 하면 된다고요? 매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매수만 계속 고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구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는 포지션이 형성된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얘기를 드려요. 자, 지금은 우리가 160%라는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없겠지만 다시 또 우리가 공략해서 50%, 100%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지를 함께 공략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도 해드리죠. 유일 로보틱스 예전에도 다 공략해 드렸고 여기에서 저희는 했어요.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죠? 아예 떨어져서 지지부진한 모습들,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선침해라거나 상승 후에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하시라는 얘기 매번 드려요. 자,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보셨던 이 종목, 대명에너지랑 함께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었고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물론 100% 넘는 상승은 만들어낼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들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저희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어디를 통해서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또 움직일 수 있는지, 눌렸기 때문에 우린 또 수익을 얼만큼 챙겨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모트렉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공략을 했고 어때요? 최근에 큰 상승 흐름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디서 공략해야 돼요? 교육 다 해드렸죠. 자, 5일선이 중요하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1차적으로 뭐가 올라가요? 캔들이 올라갑니다. 밑에서 뭐가 올라가요? 5일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일선과의 이격도가 캔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수익 낼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80%의 상승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했어도 20%, 30%의 상승은 내 걸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 아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있죠.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비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찍고 눌렸던 건 맞아요. 하지만 눌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연출이 된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단순하게 무엇을 통해서 차트의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면 뭐 하면 돼요? 손절 짧게, 수익은 항상 길게 잡는다. 이러한 교육을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다 못 드리니까. 아시는 것처럼 방송은 50분,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주말마다 만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슨 얘기? 종목에 대한, 차트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공략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것을 이제는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미래나노텍 언제 공략해 드렸는지 다 얘기 드렸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공략해 드렸고 이렇게 터졌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추세가 있는 종목군들, 상승했었을 때 내가 공략을 못했으면 눌렸을 때 하세요. 상승했을 때 못했으면 눌렸을 때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잡았으면 수익이 더 컸어요. 근데 여기서 못 잡아서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수익이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넥스트칩 역시나 마찬가지죠. 아쉽게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빠졌지만은 상한가와 함께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50%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죠. 떨어진 종목군들 공략하세요. 자, 신규 상장주들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지지 받아줬죠. 자, 공략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교롭게 최근에 삼성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되면서 넥스트칩 급등을 했죠. 하지만 급등하기 이전에 선취매를 할 수 있는 포지션들, 포인트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주산업 역시나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간 종목군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공략에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이제는 함께 교육을 받으셔서 그러한 자리에서 매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급등하는 종목군들 내가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선취매라니까. 선취매를 하고 지켜봤더니 올라가더라. 편안하게 올라가더라.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야.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더 1원이라도 쌀 수 있는 포지션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힘든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교육시켜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을 여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뭐 해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켜드리고 종목군들을 다 공략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지고 온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 혹은 눌린 종목군들을 공략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드린 종목군들 중에서 또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또 새롭게 지켜보시자는 거야. 다만 그 지켜보는 과정을 일주일 동안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보실 분들은 입장하셔서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함께 경험을 하시면서 조금씩 내 실력을 키워가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 나는 이러한 종목군들 뽑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 그러면 오셔서 저희랑 함께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나만의 스킬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면 배우셔가지고 이걸로 평생 본인의 스킬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하는 동안 평생 동안은 같이 이 교육받은 내용으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말 아침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얘기해드리고 좋은 종목군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왜 입장하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한번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종목 AS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탐나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오늘도 대표님이 이제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고요.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만큼 힘드시구나. 정말 이 시장을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남은 시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 거고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블라인드 종목 플러스 대표님이 시장 대응 방법에 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주시고 또 교육 자료들까지도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행복한 보따리들 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오늘 첫 번째 블라인드 종목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의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래도 내 계좌에 단 하나의 빨간불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그것에 관한 오늘 히든 종목이 하나 나갈 텐데요. 자, 오늘 히든 종목 제가 힌트를 드리기 이전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장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쯤 되면 우리가 오늘 미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욕심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생각보다 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죠. 이렇게 힘드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꾹꾹꾹 노란톡방 들어오시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대표님께서 오늘도 2개만 주시기엔 아쉬우니까 3가지 정도는 좀 주시면 어떨까. 뭐 일단은 많이만 입장하신다면야 뭐 3개가 문제겠습니까? 4개든 5개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네, 너무 근데 까칠하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 네.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가 지금부터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섹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군들이 시장에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오늘도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봐서 대표님께서 또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중에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온 종목을 가지고 오셨구나라고 제가 한번 짐작을 해봤고요. 이 종목은 글자 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 수 힌트를 드릴 거예요. 글자에 관한 힌트를 드릴 건데 대표님과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 이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대표님, 막 시중에 있는 음료수 중에 어떤 음료수 가장 좋아하세요? 뭐 저는 콜라 좋아합니다. 콜라 좋아하세요? 네. 사이다보다 콜라세요? 네, 저는 이제 하얀 거보단 까만 게 더 좋더라고요. 까만 네. 콜라를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야구르트도 좋아하세요? 야구르트 예전엔 정말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그죠? 요즘엔 안 드세요? 요즘에는 뭐 먹거리가 좀 네. 다양하다 보니까는 장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야구르트는 좀 먹어야 되잖아요. 유산균은 이제 요즘에 약으로도 나오니까. 그쵸. 네네. 약으로 그냥 때우시는? 네네. 야구르트 하면은 사실 한국 야구르트가 대표적인 야구르트잖아요. 그렇죠. 한국 야구르트가 대표님은 드셔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사실 야구르트는 개인적으로는 그 녹색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옷 색깔의 그 네. 야구르트를 좋아해가지고. 또 한국 네. 야구르트 이렇게 네. M사. M사 M사 거요. 그러면 저희 대화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제가 한국 야구르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여러분. 한국 야구르트가 최근에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약자로 변경을 했어요. 한국 야구르트라는 H 그리고 야구르트라는 이러한 알파벳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아주 우리 오늘 히든 종목의 결정적인 종목면 힌트가 될 겁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야구르트 잘 안 먹으시는 대표님께 한번 추가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최근에 8월 16일 24,000원에서 현재 1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13,000원에서 24,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상승폭을 한번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왜 이런 변동성을 보였을지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교롭게도 지수 자체가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떨어졌고요. 그와 함께 유사한 하락폭을 보였던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섹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 2차 전지 최근에 사실 좋지 못한 것도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테슬라 자체가 흘러내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가 역시나 맥을 못 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일단은 소위 말하는 추가 눌림 구간이 있는 이 구간에서 일단은 뭐를 하고 있어요? 지지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상승폭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지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밑에서 누군가는 버텨주고 있다. 이 힘든 장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군들 저희가 요즘에 정말 많이 선호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이 결국에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으면 개별주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던 포지션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글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7글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이 종목은 이니셜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 이니셜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번역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은 알파벳 4개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글자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검색을 하셔야 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이 종목군들 저희가 이 노란톡방에다가 공개할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이지영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추가적인 차트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니셜이 한글로 적혀 있는 종목입니다. 이니셜로만 보면은 4글자인데 한글로 풀어서 쓰면은 글자 수가 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노란톡방에서 맞춰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 이렇게 시장이 힘들어도 또 희망을 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또 주말 주식 구조대를 이끌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장 같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션을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0분가량이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방송 시간이 10 몇 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딱 870분까지만 들어온다면 대표님께 종목 하나를 제가 더 얻어내서 다음 주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 있는 확률들을 더 높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주일에 딱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평일에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시장 같이 대표님과 이겨내시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특히나 대표님이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셨었던 종목들이 거짓말처럼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자, 그 종목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너무 인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재진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 AS 시간 가져볼 거고요. 역시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공개를 방송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고요. 대표님 다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랑을 하려고 이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는지 이러한 공략 방법을 배워보시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AS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사실 AS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2번, 3번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물론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공략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저희가 눌렸을 때 공략을 했고 최근에 눌림 뒤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면은 지난 7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을 일단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티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소위 말하는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은 시점에서 누군가 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밑에서 누군가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종목군들은 어김없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눌렸던 당시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처럼 50%, 100%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야금야금 나쁘지 않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제는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지금 시점에서는 13,000원대의 이 기업이 있지만 최근에 얼마까지? 2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리죠. 자, 우리에게는 항상 차트상의 수익을 크게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보십시다. 왜? 내가 적어도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꿈을 크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실 거면 1%, 2%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이상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종목군들만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지를 함께 체크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린다는 겁니다. 자, 청담글로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도 같이 얘기를 드렸죠. 청담글로벌. 그죠? 근데 저희가 최근에 또 한 번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9월 16일이에요. 자, 얼마 되지 않았죠? 자, 어디겠어요? 그리고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가온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최근에 공략해 드렸고 눌렸다가 이만큼 터졌습니다. 어차피 공략을 하실 거면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어차피 1원이라도 싸게 사자. 그리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팔자. 우리의 목표면 목표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매번 강조해드립니다. 분할 매매합시다. 분산 투자합시다. 비중 조절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요? 손절은 짧게. 손절 짧게 하고 밑에서 또 잡으면 돼요.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요. 그리고 수익은 길게 바라보는 게 저희의 목표라는 겁니다. 모티브이자 목표. 그러한 것들을 함께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해보시자고요. 왜? 장중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못 해드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또 이 시간 끝나면 일주일 뒤 이 시간에 다시 만나야 돼요. 그때까지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스스로 혼자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가 주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얘기를 드렸던 모트리스, 가온칩스, 팜스토리, 미래나노텍, 넥스트칩 등등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올라왔기 때문이죠. 근데 올라왔는데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을 작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두 자릿수 7%, 20%, 10%, 10%, 7% 이러한 수익 프로테이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야. 1%, 2% 물론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1%, 2%가 아니라 3%, 5%, 10%, 20%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드렸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같이 공략을 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을 같이 공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을 챙겨가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공략할 수 있다. 안 오셔도 돼요. 왜? 잘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오셔서 혼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나는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해보고 싶어. 하시면 오셔서 함께 보시자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로지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어느 포지션에서 공략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시라고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리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 올라가기 직전의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는 또 문 닫을 예정이니 바로 입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뭔지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이렇게 또 수익률 리뷰를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상승률을 나타냈는지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집중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이 팹리스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가온칩스가 전거래일에 굉장히 큰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살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대표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이 가온칩스를 우리 주말 주식 구조대에서 언급을 해주셨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표님의 종목군들이 최근 적중률이 너무나 좋아서 저도 가끔은 따라 사고는 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히든 종목을 이제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 맞추신 분이 있는데 정답은 아직 공개 안 할 거고요.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직접 써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가 나갈 겁니다. 세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어 종목인데 세 글자예요. 딱 세 글자의 종목인데 대표님에게 힌트를 대화를 하면서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은 네. 혹시 뭐 자동차 살 때 중고차 사신 적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제 한 번쯤은? 좀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가 중고차를 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소위 이제 부모님들이 중고차를 사시는 경우에 이제 또 물려주는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받은 경험은 있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네. 저는 옛날에 외제차를 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고차로 샀던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시장이 여러모로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중고차 그리고 렌트카 관련주입니다. 자, 이 힌트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또 세 글자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렌트카와 중고차 시장의 수급이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의아함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 종목에 관해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추가적인 설명 대표님께 들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한번 노란톡방에 적어주시면 제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바로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번 주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에서 빗장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분위기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나 이 종목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중고차 시장이 뭐가 그렇게 좋을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사실 이 기업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자, 물론 지금 당장 이러한 큰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2,000원 미만이야. 자, 최고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7,000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100%가 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변동성을 봤었을 때 이 기업의 변동성이 50%입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그러한 변동성은 없었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50%의 상승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100% 그 이상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선취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세 글자짜리 종목이다라는 것만 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재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도 대표님이 힌트를 주셨고요. 정답은 저희가 1분 뒤에 노란 톡방에서 정확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 주식구조대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저와 대표님은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